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대선 때까지만 전기를 끊지 말아달라.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라고 있죠. 이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지금 전기가 끊길 지경이다. 민주당이 말이죠, 이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이 예산을 전부 다 0으로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전기료도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길 판이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사쓰고 물 사먹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행정활동에 필요한 이런 경비조차도 0으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어떤 또 영역, 이쪽은 전부 다 예산을 0으로 삭감해 버렸죠. 아시다시피 검찰 특활비, 그 다음에 경찰 특활비 이런 거 전부 다 깎아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내지는 필요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뭐 이것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일부 부서는 지금 그래서 이미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여당하고 야당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부하고 또 지금 국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요 정도 좀 깎읍시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면 삭감 0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 부서를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서를 폐지를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 부서 유지에 필요한 돈을 0으로 만든다? 이거는 잔인한 거죠. 결국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손발을 묶는 거죠. 돈으로 손발을 묶은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과거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예산만은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진 않아요. 물론 자기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이 합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는 하지만 주고받는 식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0으로 만든다든지, 근데 그 부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예산 독재를 하고 특활비 독재를 하고 탄핵 독재를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끊기게 생겼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물론 이제 과거에는 민정수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을 이번에 용산에 오면서 없앴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옥사옥이 돼가지고서 이 청와대 권력만 비대해지고 그리고 이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어떤 권력기관에 지금 민정수석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갖고 제왕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을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들이 특히 조국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권력을 어떻게 전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걸 없앨 어떤 의도는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쉬운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그대로 두고 다만 민정수석실을 갖다가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잘 쓰면 되는 거죠. 그 조직을 갖다가 없애고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을 둘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썼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법무부가 이 한동훈한테 맡기고 거기다가 인사검증단을 두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이가 완전히 그냥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법무부 장관만 해도 권력이 검찰을 갖다가 지금 지휘하는 부서기 때문에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민정수석이 하던 그런 일까지 자기가 하게 됐으니까 인사검증이 뭐야? 사실은 인사검증이 말이 검증이지, 여기서 이 인사를 갖다가 사실상 그 임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증해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얘에 대해서 검증을 갖다가 좀 나쁜 거 많이 싫어가지고서 얘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금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해보니까 이 사람 훌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결국은 임명을 누가 하는 꼴이 되냐면 한동훈이가 하는 꼴이 되는 거야. 결국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어떤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인사검증단에 지금 전기가 끊길 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정말 폐악질을 했는가, 폐악질을 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사검증단이라는 것을 법무부 산하에 둔 거, 이게 민주당이 이거 못마땅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못마땅히 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도 여기에다가 인사검증단을 두는 바람에 이 한동훈의 권력을 비대화하게 해줌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갖다가 자초하게 됐다는 그런 아쉬움이 그냥 물 밀듯 밀려오는 거지. 어떻게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믿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합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나눠야 되는 거지. 근데 한동훈이에게 뭐 황태자와 같은 그런 권력을 주고 사실상 한동훈이가 많은 중요 자리를 임명하는 그런 꼴을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지금도 정말 의아합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는지,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정말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인지 정말 알 수 없고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한테 뭐 그런 권력을 줬다는 것이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제 비대위원장 왔을 때 그때 그러면 그때 이 비대위원장을 시키지만 말았더라면, 그것만 시키지만 말았더라면, 그러면 지금과 같이 어떤 그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비대위원장을 시킨 것은 진짜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지금도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지나간 거를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소용없지만 지금 어차피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뭐 전기를 끊지 말라고 애걸하는 그런 뭐 지금 지경이 됐다는데 결국은 뭐 40여일 남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지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참으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나 저거야말로 인사검증단,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야말로 몰락을 자초하는 이런 어떤 위기를 자초한 하나의 원흉덩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갖다가 결국 누가 가져갔나. 저는 분명히 한동훈이가 달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줬지,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이가 달라고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한동훈의 권력을 그렇게 키워줬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이게 지가 법무장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법무장관 플러스 민정수석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법무장관을 안 하고 민정수석으로 갔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러면 두 개 다 하고 싶으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민정수석실 기능을 법무부에 주십시오. 그럼 장관이 또 뻔때 나잖아. 수석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럼 장관을 하면서 실질적인 민정수석 권력까지 같이 갖는, 그러니까 뻔때도 나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갖는 그런 것들을 노린 것이 바로 한동훈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지향, 이게 엄청나다. 그러니까 권력의 이게 화신이다.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 들어간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윤 정권에서 한 인사가 여러 가지 실패한 게 있지만 이거야말로 실패 중에 실패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분통 터집니다. 정말로 정말 이 한동훈 이게 지금 와가지고서 또 무슨 뭐 29억을 몇 시간 만에 걷어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그냥 이자한테만 그냥 완전히 그냥 꽃가마 태워주고서 말이죠. 다른 이 윤석열 정권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애썼던 수많은 국민들과 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이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이 수많은 애국자들을 그들이 배신한 걸 생각하면 정말로 말이죠. 분통이 터지는데,
자, 인사검증단 뭐 전기를 뭐 40일 동안 앞으로 뭐 그때 가가지고 뭐 폐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모든 것이 한동안의 이 지금 타단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신업 TV입니다.